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항공모함은 현대 해군력의 상징이자 그 자체로 움직이는 거대한 군사기지입니다.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어 최신형 푸젠함까지 진수시키며 서해와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일본 역시 이즈모급 호위함을 경항모로 개조하며 해상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해지는 주변국의 해군력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은 항공모함 같은 거함도 단 한 발로 수장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비술을 비밀리에 준비해왔습니다. 음속의 3배, 즉 마하 3이 넘는 무서운 속도로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가 적함의 옆구리를 들이받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적의 레이더가 미사일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피할 시간도 요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배를 두 동강 내버리는 바다의 저승사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충격적인 위력과 기술적 비밀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왜 현대해전의 게임 체인저인지 그 전략적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의 하푼이나 해성 같은 대함미사일은 아음속 마하 0.8 정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함의 고성능 레이더에 포착된 후 대공미사일이나 근접방어 무기에 요격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적함이 미사일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립니다. 예를 들어 20km 거리에서 마하 0.8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할 시간이 1분 정도 있지만 마하 3의 미사일은 불과 20초 만에 도달합니다. 적함의 승조원들이 미사일 접근, 경보를 듣고 당황하며 대응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미사일은 함정에 꽂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러시아의 야혼트나 인도의 브라모스와 유사한 램제트 엔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인 로켓 엔진은 산화제를 싣고 다녀야 해서 무겁고 연소 시간이 짧지만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비행할 때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미사일은 별도의 산화제 없이 가벼운 몸체로 사거리를 300km에서 최대 500km 이상으로 늘리면서도 끝까지 초음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시스키밍 능력입니다. 미사일이 파도 위 5에서 10m 높이로 낮게 깔려서 비행하기 때문에 적함의 레이더는 지구 곡면과 파도의 반사파 때문에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음속 미사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배를 타격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회피 기동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적함에 접근할 때 S자를 그리며 좌우로 불규칙하게 기동하거나 갑자기 솟구쳤다 내리꽂는 팝업 기동을 하여 적의 요격 시스템을 교란합니다. 적의 근접 방어 무기인 골키퍼나 펠렁스가 조준점을 잡지 못하고 허공에 헛발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괴력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빠른 속도에서 나오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 자체가 무기입니다. 마하 3의 속도로 충돌하면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도 선체를 관통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 여기에 고폭력 탄두까지 더해지면 항공모함이라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음속 미사일보다 수십 배 강력한 충격량을 전달하여 선체를 두 동강 내거나 내부 중요 시설을 파괴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 미사일을 차세대 구축함인 KDDX와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 그리고 합동화력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상 발사형으로 개량하여 해안가나 도서 지역에 배치하면 서해로 진입하려는 적의 함대를 원천 봉쇄하는 접근 거부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중국의 북해함대나 동해함대가 서해 NLL 인근에서 도발하려 해도 내륙 깊숙한 곳에서 날아오는 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항공모함을 갖지 못하더라도 적의 항공모함을 잡을 수 있는 항모킬러를 보유함으로써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마하 3의 속도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발생하는 수천도의 고열과 충격을 견디는 특수 소재 기술, 초고속 비행 중에도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가는 레이더 및 적외선 유도 기술, 그리고 램제트 엔진의 정밀한 연소 제어 기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현무미사일과 하이코어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난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LIGN-X1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기업들의 유도무기 기술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시험 발사 영상에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2020년대 후반이 되면 대한민국 해군은 동북아 바다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타격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해군력을 증강하며 파도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 파도를 잠재울 강력한 바다의 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공대함 미사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우리 공군은 적의 함대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KF-21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며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대함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적함을 격침하는 것을 넘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지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우리의 수출이 물두동량이 오가는 바닷길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억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사일 성능 시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열정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첨단무기 채널은 대한민국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적의 항공모함을 뚫는 강력한 미사일 탄두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육군의 차세대 전차 K3와 무인전투 차량의 합동작전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운용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전술은 바로 군집 공격, 즉 울프팩 전술입니다. 한 발의 미사일은 요격될 수 있지만 여러 발의 미사일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들어 적함을 포위 공격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방어 시스템도 막아내기 힘듭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다탄두 동시 타격 기술과 미사일 간 데이터 링크 기술을 발전시켜 적 함대의 방어망을 뚫고 확실하게 격침시키는 전술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적함이 전자전으로 미사일을 교란할 때 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목표물을 물고 누지는 대전자전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눈인 시커에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동시에 탑재하여 레이더가 교란되면 적외선으로 추적하고 적외선 기만을 쓰면 레이더로 추적하는 이중모드 탐색기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창과 방패의 대결은 끝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적보다 더 날카롭고 스마트한 창을 준비하며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우리 방산기업들이 더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